70년 살아보니 노후를 지켜준 건 의외로 관계 정리였습니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돈부터 떠올립니다.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집은 있는지, 건강보험은 괜찮은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막상 60대, 70대를 지나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통장 잔고보다 더 크게 삶을 좌우한 건 사람 관계였다는 말 의외로 많이 듣게 됩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넓을수록 좋다고 배웁니다. 인맥은 많을수록 유리하고 사람을 많이 알수록 기회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은퇴 이후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더 많이 아는 것보다 어떤 관계를 남기고 어떤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관계 정리는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누구와 나눌지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 선택이 노후의 평온함을 크게 좌우합니다. 1. 왜 노후에는 관계 정리가 중요할까? 은퇴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시간의 밀도입니다. 출근과 업무가 사라지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만나고 의무감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마음이 상하는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노후는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편안한 사람 몇 명과만 잘 지내도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뿐 아니라 감정 에너지도 한정적입니다. 젊을 때는 갈등을 겪어도 회복이 빠르지만 노후에는 작은 스트레스도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 즉 건강한 관계만 남기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노후에는 서로 기대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억지로 이어온 관계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오래 남는 건 편안하고 진심이 오가는 관계 몇 개뿐입니다. 2. 관계 정리가 가져온 세 가지 변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어서 실제 사례 세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제가 상담이나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사례 1. 의리로 유지하던 모임을 정리했더니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67세 김 선생님은 퇴직 후에도 매달 나가는 모임이 7개였습니다. 직장 동기 모임, 동창 모임, 동호회, 지역 모임까지. 처음에는 바쁘게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정치 이야기로 싸우고 돈 얘기로 불편해지고 술자리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의리 때문에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잠을 잘 못 자고 모임 전날이면 괜히 우울해졌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모임 절반을 정리했습니다. 연락을 끊은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쉬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졌고 남은 두세 개 모임은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사람이 줄었는데 외롭지 않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진짜 편한 사람들만 남으니 마음이 가벼워졌다고요. 사례 2. 가족과의 거리 조절이 노후를 살렸습니다. 72세 이 여사님은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쁜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 기대가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어머니는 서운하고 연락이 줄어들수록 섭섭함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할 때마다 감정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 상담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를 줄이려고 합니다. 대신 제 삶을 살려고요. 이후 자녀들과의 연락을 줄인 것이 아니라 기대의 강도를 낮추는 관계 정리를 하셨습니다. 매일 전화하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꾸고 대신 동네 친구들과 산책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표정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부담이 줄어드니 만남이 편해진 것입니다. 관계 정리는 끊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거리로 조정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례 3. 돈보다 든든했던 건 단 세 사람. 69세 박 선생님은 은퇴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생 일 중심으로 살다 보니 깊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세 사람과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한 번 책 이야기하고, 가끔 식사하고, 아플 때는 병원도 같이 가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변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군요. 지금은 그 세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큰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어도 정서적 안전망이 없으면 노후는 불안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관계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관계 정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 에너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보세요. 만나고 나면 편안한 사람, 지치는 사람을 구분해 보세요. 지치는 관계를 모두 끊을 필요는 없지만 빈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둘째, 의무감만으로 유지하는 관계를 점검하세요. 오래 알아서 예전에 도움받아서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만나는 관계가 있다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후에는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새로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취미 모임, 운동 모임, 봉사활동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적어서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가족과도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기대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조금만 과학적인 근거를 곁들여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인간은 생각보다 관계 에너지가 제한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무한히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지과학에서는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수가 대략 5명 안팎, 넓게 잡아도 15명 정도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흔히 덤바의 수라고 부르는 개념이지요. 젊을 때는 일과 사회활동 속에서 이 수가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깊은 관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수는 더 줄어듭니다. 체력과 인지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뇌는 감정 처리에도 에너지를 쓰는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특히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수면 질을 떨어뜨리고 면역력과 기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노후에 사람 때문에 피곤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관계 스트레스는 노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는 옥시토신 분비를 늘립니다. 이 호르몬은 불안을 줄이고 심혈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해 마음 편한 사람과 있는 시간이 몸에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관계 정리는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리적 건강 관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노후에는 넓은 관계보다 의미 있는 관계가 행복을 높입니다. 사회정서 선택이론이라는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관계의 폭을 넓히기보다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젊을 때는 정보와 기회를 얻기 위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만 노년에는 정서적 안정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지요. 실제 연구를 보면 노년층의 행복도는 친구 수가 아니라 정서적 친밀도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즉,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이 많은 것보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는 대부분 35명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이 말은 관계를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핵심 관계를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흐르는 대로 두면 오히려 필요한 관계가 남고 중요한 관계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는 인간관계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처럼 말입니다. 3. 외로움보다 위험한 건 필요한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으로 외로움을 꼽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외로움은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외로움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해로운 것이 갈등이 많은 관계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갈등이나 긴장 상태에 있는 관계는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하며 우울감까지 증가시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은 회피하기 어려워서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관계 정리는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성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던 사람을 가끔 보는 관계로 바꾸거나 깊이 개입하던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건 심리적 거리 조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4. 노후의 안전망은 결국 서로 돌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노년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상호 돌봄 네트워크라는 점입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반대로 서로 안부를 묻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삶의 안정감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네트워크는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 이웃, 동호회 사람, 종교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서로 부담 없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억지로 유지되는 인맥이 아니라 편안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관계 정리는 결국 핵심 안전망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면 시간과 에너지가 남고 그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만족뿐 아니라 실제 생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5. 지금부터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점검. 조금 실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점검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 만나고 나면 기분이 편해지는 사람은 누구인지, 반대로 지치는 사람은 누구인지 구분해 보세요. 이 기준만으로도 관계의 방향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괜찮습니다. 없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만들어가면 됩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네 활동이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기대치를 조정해 보세요. 너무 많은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관계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기대를 조금 낮추면 오히려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6. 결국 노후 준비는 관계의 구조를 만드는 일. 정리해보면 노후 준비는 돈과 건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둘을 지탱해주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구조가 잘 잡혀 있을수록 좋습니다. 편안한 사람 몇 명, 적당한 거리의 지인들, 가볍게 인사 나눌 수 있는 이웃. 이 정도의 구조만 있어도 노후는 훨씬 안정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많아도 갈등과 피로가 쌓이면 삶의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70년쯤 살아보면 알게 된다고들 합니다. 결국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또 사람 덕분에 버텼다는 걸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정리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더 따뜻하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마음 편히 안부를 나눌 수 있는 몇 사람과의 안정된 연결일지도 모릅니다.